현금이 좀 있어야 멘탈이 편해요. 주식이 빠졌을 때 내가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이걸 안 팔 수 있어요. 2월, 3월에는 그래도 조금 조심하는 게 어떨까.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랑 좀 반대로 생각해버리는 버릇을 들일 때 좀 멘탈이 편해져요. 예, 그럼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사실 뭐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좀 미국이나 한국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올해 뭐 작년 말부터 나오긴 했지만, 올해는 전체적으로 좀 신흥국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저희 중국이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네, 부분에서 네.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증시 올해 좀 유명한 좀 지역은 좀 어느 정도 순서로 좀 구성되어 있어야 될까요? 네, 올해 전체적으로는 저희는 그래도 여전히 미국하고 한국하고 작년에 안 좋았던 지역을 좀 저희는 좋게 봐요. 저희가 이제 작년 연간 전망의 하나의 또 테마가 평균 회귀였기 때문에 업종이든 지역이든 작년에 안 좋았던 애들이 좋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정도부터 12월까지 유럽 주식이 진짜 엄청 올랐어요. 근데 이게 특히 더 오른 것처럼 느껴진 이유가 달러가 약세였기 때문에 유럽 시장을 달러로 환산해서 보면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거치고 1월 달에 와서 보면 1월은 어땠냐면 미국의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코스피, 중국 이런 순서였습니다.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은 작년 말만 해도 다우존스가 세상의 최고 주식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지수 중에 아마 제일 덜 빠졌을 겁니다. 근데 1월 달에 2월에 좀 어제 오늘 빠진 걸 제가 한 1월 달만 놓고 보면 나스닥이 다우를 한 14%포인트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해보면 이제는 나스닥이나 S&P나 다우나 모두 고점에서 15%가 빠지면 또 다시 전저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1월 동안 되게 키 맞추기가 된 거예요. 공교롭게 한국 코스피도 지금 2,500 근처 2,400 얼마니까 15%가 빠지면 다시 전저점이 2,15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들의 키 맞추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또 아주 단기적인 평균 얘기로 보면은 지금까지 좋았던 애들보다는 덜 좋은 애들이 나은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변동성이 그래도 원래 작은 게 다우니까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나올 수 있고, 뭐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연간으로 저는 보면 하반기 그래도 저는 장을 미국의 3년 차고 대선, 내년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하반기엔 분명히 뭔가 나올 거라고 보니까 올해 말 주가가 작년 말보다 좋을 거는 여전히 생각을 하는데 1월에 지금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반대 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지역도 그런 반대 작용이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또 연간 전망에서 어쨌든 제시하신 S&P 500 지수의 밴드는 3,300에서 이제 4,500 보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밴드 맞추는 거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수 성과만 놓고 보자면 상저하고 정도로 좀 배팅을 하는 게 좀 전체적으로 유효할 것이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여전히 뭐 변함은 없으시죠? 네, 저희 2월달 이글스 자료에도 이미 제가 그걸 냈는데. 그 하단이 뭐 3,300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장이 오르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S&P가 4,100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15%가 딱 빠지면 3,500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그게 전저점이기도 그 정도부터는 주식 사는 게 맞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내는 이 S&P 500의 적정 주가를 제가 뉴스에서 리포트를 못 보게 돼 있어요. 뉴스에서 찾아보면은 대략 4,000 정도입니다. 대략 미국에 있는 IB들이 내는. 근데 이게 왜 4,000인지 왜 생각을 해보면 올해 미국의 S&P 500의 EPS 추정치가 현재 많이 추정치가 떨어지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220 정도 됩니다. 220달러에 지난 15년 평균 P가 17배, 18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딱 4,000이 나와요.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는 게 지난 15년 평균 P를 적용했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의 금리가 15년 평균보다 비슷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15년 평균보다 살짝 높거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4,000을 주장하는 거고, 근데 제가 상단을 4,500으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 주식이라는 게 이제 작년 말에 이랬다고 올해 4,000까지 간다는 건 어쨌든 작년 말도 올라가는 트렌드였잖아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년 실적 추정치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내년 실적이 좋다라고 가정하고 주가를 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EPS가 220이니까 네. 내년에 뭐 5%만 늘어도 230이잖아요. 네. 그리고 금리 내년엔 정말 내려가겠죠. 네. 그러면 P도 좀 더 줘도 되고 그러면 그게 내년에 그 주가가 오는 게 아니라 올해 일단 땡겨놓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불케이스로 상단 4,500은 아직 유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1월에 너무 올라서 상저가 날아갔지만 네. 2월, 3월에는 그래도 조금 조심하는 게 어떨까. 그렇다고 뭐 주식을 뭐 다 팔고 이럴 수는 없죠. 저희 다 못 맞추니까. 그래도 현금이 있어야 내가 만약에 주식이 빠졌어요. 너무 불안해서 주식을 그 바닥에서 다 팔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현금 비중은 뭐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대3? 그러니까 저는 항상 30을 주장하고 예. 있습니다. 네. 뭐 특별히 30%를 뭐 주장하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저는 이거는 진짜 많이 물어보시고 예. 좋은 질문인데 저는 너무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100원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게 반토막이 났을 때 30을 갖고 있으면 더블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좀 그런 차원에서 보통 7대3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자산을 100이라고 하면 이 70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가져가는 주식. 물론 이거는 좋은 걸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30은 내가 뭐 그때그때 매매하는 걸로 하는데 요 30을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처럼 과열이라고 느낄 때는 좀 팔아놓고 예를 들어 저번처럼 많이 빠졌다고 느낄 때는 사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주식이 빠졌을 때 내가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이걸 안 팔 수 있어요. 제가 현금이 없으면 예를 들어 이번에 3,490 갔었을 때 작년 10월 달에 전부 주식인 사람이 어떤 선택을 많이 하냐면 저 같은 특히 일반인들은 어떤 선택을 많이 하냐면 아 진짜 3,000 갈 건가 보다. 이래서 거기서 주식을 많이 팔게 돼요. 네. 현금이 있으면 더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좀 명심하시는 게 좋겠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적 측면에서 주식이 100% 있으면 힘드니까 심리적으로 쫄린다고 하죠. 예. 보통 조금 그렇군요. 그렇게 말하면 예. 네, 그렇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실 투자 고수분들, 특히 뭐 슈퍼게임 분들도 어떻게 보면 멘탈 관리 이게 투자 승리의 되게 비결이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뭐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팀장님께서 뭐 개인적으로 쓰시는 뭔가 좀 심리 멘탈 관리법 방법이 좀 있으신가요? 노하우가? 저는 그게 그러니까 저희는 현재로서 ETF로만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얘기한 거랑 일맥상통한데 현금이 좀 있어야 멘탈이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 골랐다는 가정하에서 그래 예를 들어 100원에 샀는데 좀 빠지기 시작하면 그래 뭐 60원 되면 내가 이걸로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100원, 60원 되게 그렇게 괴롭지가 않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진짜로 이건 되게 정확하진 않죠. 저는 믿는 편인 게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랑 좀 반대로 생각해버리는 버릇을 들일 때 좀 멘탈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예를 들어 10월 말에 10월 중순에 시진핑이 3년 임을 하고 그때 10월에 분위기 진짜 안 좋았습니다. 막 끝났다, 세상 끝났다. 근데 11월에 주식이 엄청 올랐어요. 11월에 엄청 오르고 12월 초에는 언론 지상에 계속 나온 게 뭐였냐면 산타랠리 난리였거든요. 12월에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훨씬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맞든 틀리든. 예, 그렇군요. 그러면 또 요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역발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캠피셔가 얘기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단지 대중과 정반대로 배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의 예상과는 좀 반대로 간다. 그게 그 기대가 뭐 이제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상승을 얘기하면 하락할 수도 있지만 뭐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강조를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뭐 쓰시는 해칭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나리오별로 좀 실제로 나눠서 좀 투자하시는 경우는 있으신가요? 그러려면은 이제 진짜로 엄청나게 많이 운용하거나 그거를 전업으로 하는 분들 그렇게 할 때는 저는 이제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못하고 저는 현금을 가지고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현금을 좀 갖고 있을 때, 안 있을 때 이렇게 많이 하고 저는 그래도 CNN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Index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무료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시계열도 있고 그거를 그래도 되게 많이 참고하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어쨌든 되게 오랫동안의 시계열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그 열망일 땐 위로 가고 싫을 땐 나쁘게 가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참고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규칙을 내가 만들어서 인덱스가 어디 가면 기계적으로 난 얼마를 팔아야겠다. 밑으로 얼마가 가면 얼마를 사야겠다. 이런 정도의 규칙 정도는 이제 제가 하려고 하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이 규칙을 저도 100%못 지킵니다. 못 지킵니다. 예. 100%. 근데 그래도 규칙이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예. 반대로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인간 지표를 이제 CNN에서 발표하는 이제 네. 공포와 탐욕 지수를 좀 참고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